전 이영희 선생님을 몰랐어요. 투옥되기 전에. 치사한 여름에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제 친구 이해찬이라고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죠. 감옥에서 어떻게 전환시대의 논리 참귀신서 4번을 구했어. 그걸 읽고 야 대단한 분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영희 선생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교도소로 옮겨갔는데 임지아 형님이 영등포 교도소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다닌 동양사학과에서는 중국 현대사를 가르쳐줘도 신혁명 전에 다 끝난다. 저는 역사 재미없더라. 그랬더니 중국혁명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건 어차피 이제 제주땅하니까 글렀고 나가면 리언이라는 분을 만나라. 그래서 추록한 이후에 75년 2월 말인가요? 한 3월쯤 되는 그 무렵에 저희 제기동 댁으로 골목골목 있는 댁으로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영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뵈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서로 얘기하자고 그러습니다. 그게 이영희 선생님을 처음 뵌 상황이었죠. 저 성공회대학에 있는 이 최원목 교수는 자기가 한양대학에서 조교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말하자면 제도권 밖에 조교라고 오랫동안 자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숙하는 거죠. 이거 뭐 전문의들한테는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8억인가의 대화, 10억인가의 대화를 만드는 게 다 번역한 거를 이제 책으로 묶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제기동집 가서 원고 교열도 봐드리고 뭐 필요하면 원문 대조도 해보라 그러면 해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온 우상과 이성하고 그 전에 나온 이 8억인가의 대화가 1977년에 소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출판사랄까 사상사에서 중요한 방공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게 될 때 제가 말하자면 이제 조교였으니까 장가도 물론 안 가고 홀몸이고 집도 인천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뭐 성원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원님이 집에 와 있어라.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일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러라고 그 2층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선생님이나 가족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는 거는 중국어 하교학교 소학교 중국어 책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영 선생님 뭐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 잘 따르는데 독학해서 불어도 공부하시고 독학해서 중국어도 공부했어요. 근데 중국어를 혼자 공부하시는데 하교학교 소학교 교본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를 다 보게 되니까 소위 보고 배운다고 전에 우리 말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들치면은 제가 배우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뭐 이런 거가 정말 대단했고 어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셨구나. 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영희 선생님이 주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영희 선생님이 주례받는 게 소위 이 학생운동권에서 유행이라고 하긴 뭐래도 선망이었어요. 그 가까운 그 연배의 주례 제자들은 부부 동반해서 이영희 선생님, 주례 선생님 부부 모시고 네 분 모시고 정기 가끔 식사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는 이영희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면, 인간적인 면, 아까 우리 신 선배님께서 차가운 얼음이자 뜨거운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뜨거운 불보다는 따사로운 점 인간미 얼핏 보면은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칼같이 얘기하시고 뭐 날카로우시고 이러니까 부담스럽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정이 참 많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1주년 됐다고 주례 선생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결혼 1주년 돼서 제 처가 있던 언론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이긴 한데 하여튼 결혼 1주년 됐다고 밥을 사주신 거 기억이 나고 또 저희 처대에 제가 딸만둘인데 처대를
낳을 때 그 마지막 달에 저희가 인천서 살아서 출퇴근을 이제 인천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 차가 막 다리가 붓고 그러죠. 그때는 기차가 30분마다 오갔는데 다리가 붓고 그런다는 거를 이제 이선님이 아시고는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래서 막달 마지막 2주를 화양리 집에서 저희 부부가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애를 낳으러 갔어요. 애를 낳으러 가는 바로 그날 저녁 먹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사모님이 애 낳기 전에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쑥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돼지고기를 화양리 시장에 사오셔가지고 돈가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먹고 그날 저녁 가서 출산을 했는데 쑥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끓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 이선희님의 다정함과 더불어 사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모님의 따뜻함이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댁에 새벽에 순례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경희 선생님 댁에 되게 마지막에들 많이 모여. 여기는 새벽에다가 마지막에 오면 거기 풀고 이제 술 먹고 퍼지고 뭐 경우에 따라 자고 가기도 하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 설거지하고 그러려면. 근데 그걸 보면은 역시 사모님이 뒤에서 다 그걸 고생 많이 하시면서 챙겨주시고 사람 오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그 내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그 제야 인사들의 네트워크의 한 중심을 이뤘던 거는 사모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깥에서 돋보인 거는 구속된 이후에 구속자 가족 모임을 통해서는 그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서 많이 알려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 사모님의 그 자상함, 따뜻함, 그것이 굉장히 큰 이경희 선생님과의 조화를 이뤘다. 그래서 사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경희 선생님과 관련해서 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요즘 뭐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논란하는 거는 중국 이경희 선생님이 문화대혁명을 뭐 미화해서 이상화해서 중국 문제를 잘못 봤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전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논점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의 첫 번째는 이경희 선생님이 중국 문제를 글을 쓸 때의 그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2층 서재 얘기했습니다. 서재 가보면 지금은 이제 그럴 자료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일본 신문 스크랩한 걸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만한 누런 마분지라고 그러나 누런 종이에 다 붙여서 신문 스크랩도 하고 분류하고 그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기사 쓰는 거. 소위 핵 문제, 나중에 문제가 됐다. 핵 문제나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공학적인 면도 다 계산했던 것이 핵 문제에 관한 독특한 또는 우리의 뭐 국방강개선 이런 거에 대한 글 쓰는 것도 다 그런 자료에 입각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공학도적인 분석 또는 그 당시 이 선생님 표현을 빌리면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한 거는 바로 그런 교육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서울대 출신을 뭐라고 야단치시는 거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녀서 그랬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만은 그런 자부심도 강했다는 거. 백승호 교수의 표현을 빌면 이제 의도적 객관성이라는 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직접서 주장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해외 저명한 지식인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선생님의 얘기를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법을 실사구시적 접근력도 좋은데 그 점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본받아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강조하면 선생님의 경우에 중국은 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비춰보는 거울로서 중국을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상거 이유서에 78년에 산거 이유서에 보면은
중국 연구의 의의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 대목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반중 정서가 너무 커지면서 중국 연구하는 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과학적 인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안전 및 번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때 아니냐. 그때보다도 더. 그런 점에서는 중국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영 선생님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중국도 우리를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중국이 요즘 뭐 자기들 예외주의를 보고 독특한 것 발전의 모델을 해서 뭐 중국식 현대화 이런 말까지 씁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도 비대칭 관계에 있는 우리 뭐 한반도의 남한만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의 어떤 발전 모델이랄까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참고해야만 진정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전 세계적인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신냉전 분위기에서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할 때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영희 선생님의 중국 연구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